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의 현우입니다. 오늘은 고쳐 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쉽게 구매하고 쉽게 버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기준 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쉽게 버립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여름 저희는 단독주택에 입주하면서 3만원 정도 되는 저렴한 청소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몇 개월 쓰지 않았음에도 청소기 흡입력은 점점 감소하더니 이내 곧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청소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기를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청소기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청소기를 구매한 것처럼 대부분의 물건을 수리하기보다는 새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비, 이동시간, 수리 비용을 고려하면은 고치는 경우보다 구매하는 편이 저렴한 경우가 더 많고 무엇보다 새로운 물건이 줄 수 있는 짤막한 기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건을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점점 더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사회로 변화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업은 수명이 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적당히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편이 기업의 이익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수명이 짧은 제품에 익숙해져 왔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는 고장난 물건을 고쳐 써보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용도로 써보기도 하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건을 수선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물건에 대한 애정은 깊어져 왔고 물건을 오래 쓰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감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몇 달 전 저희는 당근마켓에서 회전 의자를 구매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의 의자는 아니었으나 허리를 잘 받쳐주어서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의자를 최대한 높이고 앉으면 제 무게에 의해서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의자를 가장 높여야 책상과 높이가 딱 맞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의자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분해를 해볼까도 했지만 제게는 규격에 맞는 드라이버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간의 고민과 시도 끝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높이를 최대한으로 높인 상태에서 목에 기부스를 하듯이 앞뒤로 목재를 끼워 넣었고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요가 벨트로 목재를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벨트를 단단하게 조여주니 제가 딱 원하는 높이로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자의 높이 조절 원리에 대해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보고 몇 번의 실패를 거쳤습니다. 몇 번 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의자를 버리고 새 의자를 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의자가 내려가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저는 환호성을 질렀고 수수에게 하루 종일 자랑했습니다. 제게는 재작년 10월에 구매한 맨투맨 두 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옷을 번갈아 입기보다는 계절마다 두세 벌의 옷을 즐겨 입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옷이 빨리 해지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벌의 맨투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두 색상의 맨투맨을 돌려 입다 보니 목 부분은 자연스레 늘어났고 소매는 거의 다 뜯어졌습니다. 늘어난 목 부분은 집에서 고무줄을 넣어 수선했지만 소매를 깔끔하게 수선하기에는 저희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의상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뜯어진 소매를 보여드렸고 사장님께서는 금세 소매를 수선해 주셨습니다. 덧대는 원단의 색상이 달라 조금 걱정을 했지만 마치 원래의 디자인인 듯 잘 어울렸습니다. 계속해서 입어온 옷이었지만 수선을 하고 나니 새 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옷을 꺼내 입을 때마다 계속해서 소매 부분에 눈이 갔고 맨투맨에 더욱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의상실 선생님께서 수선해 주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가방입니다. 저희는 자전거 여행을 종종 떠나는데 5kg가 넘는 가방을 계속해서 메고 타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달 수 있는 자전거 전용 가방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가방을 하나 더 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가방을 자전거에 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며칠간 시중에 나와 있는 자전거 가방을 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가방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의상실 선생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아이디어를 금세 알아들으시고는 몇 시간 만에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하나의 가방을 늘리지 않고 자전거 가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각자 하나만의 가방을 여행용으로, 약수터용으로, 장보기용으로, 일상용으로 4년째 써오고 있었던지라 마음 한편에는 새 걸로 바꿀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새로운 기능을 붙여주니 다른 가방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가방을 수선해 보면서 제가 가진 물건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쓰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물건을 주어진 대로 쓰기보다는 제 필요에 맞게 적절히 수선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쳐 쓰는 즐거움이 가장 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가구 제작입니다. 가구 제작이라고 하기에는 몹시 서투른 솜씨이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재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단독주택에 살면서 썼던 가구들 중에 원룸에 가져올 수 없는 가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가져오지 못한 가구를 분해해서 목재로 가지고 있었고 지금 공간에 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단독주택에서는 침대 헤드로 쓰던 것이 원룸에서는 책상이 되었고, 단독주택에서는 침대 협탁으로 쓰던 것이 원룸에서는 키보드 받침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사를 조였다가 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목재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은 저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이 과정이 재미있는 이유는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시중에 파는 책상을 구매했더라면 책상에 나사 자국 하나 내기 부담스러웠겠지만 저는 책상을 직접 만들어 연습장처럼 써왔습니다. 책상에 수납 선반을 붙여보기도 하고 노트북 받침대를 붙여보기도 하고 전기 포트 보관함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목재들의 다양한 조합을 상상해서 수동 공구로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만듭니다. 가구를 모두 만든 후에 제가 잘 사용하거나 수수가 잘 써줄 때 저는 소소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제가 어릴 적 레고를 하며 놀았던 순간과 비슷합니다. 목재의 치수는 고정되어 있고 가지고 있는 목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 속에서 저의 창의력은 더욱 자극을 받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목재가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내는 관찰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뿐입니다. 저는 의자를 고치고 가방을 수선하고 가구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옷걸이를 건조대로 활용하고 클립을 칫솔꽂이로 활용하는 등 물건의 다른 용도를 찾아보기도 하고 천장에 다는 조명에 스위치를 연결해서 벽에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써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해결 방법을 참고하고 이를 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험하고 실패하는 와중에 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은 의욕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고치고 직접 만들어보는 일은 저의 놀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좀 더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그리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선물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남한테 맡겨버리면 내게 주어진 행복의 소재가 소멸된다. 소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말고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집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뿌듯함과 성취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사용하던 물건과 애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하고 수선하는 삶의 즐거움과 가치에 대해 더욱 깊이 안내해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리페어 컬처라는 책을 읽는 내내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수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사부작 무언가를 계속 만들었던 경험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켰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수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가장 나누고 싶었던 문장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무언가를 고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율성을 얻게 된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고치며 다른 일을 도와주는 경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해방감을 안겨준다. 무슨 물건이든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은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준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의욕이 커지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게 된다.